13살짜리가 무면허로 킥보드 타다 사람을 죽였다고요? 근데 그걸 빌려준 업체는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인도 위를 달리던 킥보드 한 대가 한 가정을 바꿨습니다. 13살 중학생의 킥보드가 80대 보행자를 치었고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그런데 운전금지인 그 장비를 왜 아이들이 쉽게 빌릴 수 있었을까요? 문제의 사고는 약 2년 전 발생했고 당시 13살 남학생 2명이 공유 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80대 보행자를 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뇌출혈로 입원했으나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았고 부모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가 약 8천에서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해 구상권을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PM는 만 16세 이상이고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선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이 빈번합니다. 지난해 단속 건수는 총 35,382건, 그중 19세 이하가 19,513건 55.1%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이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민사 책임이 뒤따릅니다. 특히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대신 지급한 뒤 사고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대여 플랫폼의 허술한 인증입니다. 많은 공유 킥보드 앱은 회원가입 시 운전면허 인증을 요구하거나 권장하지만 나중에 인증하기 다음에 인증하기 같은 기능을 둬 사실상 면허 확인을 회피하도록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모 신분증을 활용해 가입해 사용하는 사례도 매우 흔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경찰은 대여업체가 무면허 운전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형사적 방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대표적인 전동킥보드 공유업체 빔BAM이 직접 나섰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면허 인증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이제는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인증이 완료되지 않으면 대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다음에 인증하기 버튼으로 넘어가던 구멍을 완전히 막은 거죠. 빔 측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의 불법 이용을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과연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핵심 후보는 크게 네 축입니다. 가해 학생 본인 형사적 처분, 미성년자는 가정법원 보호처분, 부모 법정 대리인 민사책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부모가 감독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실제로 보험사가 부모에게 구상 청구를 하거나 유족이 민사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여업체 면허 확인을 고의 중과실로 회피했다면 방조 또는 민사상 과실 책임 논쟁 가능. 경찰은 업체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보험사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이미 사례가 진행 중. 실무적으로는 누가 얼마를 부담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보험사가 다 지급하면 부모에게 구상하든 유족이 직접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든 법정 다툼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험사 구상에 대응해 부모가 업체 책임을 물어 공동 책임을 주장하며 별도 소송 준비 중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사고와 여론이 이어지자 지자체와 업계, 경찰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업체와 간담회를 통한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요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 경찰과 협의해 자동 운전면허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지만 의무화 규정이 없어 운영이 일관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면허 확인 절차가 허술한 플랫폼에 대해 형사적 책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편리하지만 규칙과 안전이 지켜질 때만 안전합니다. 한 생명을 잃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립니다. 여러분은 대여업체의 책임과 부모의 책임 중 무엇이 더 무겁다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